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새해 소망 이제 우리 한국의 명절 설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민들과 시민들은 아마 새해 소망으로 먼저 뭘 하냐? 그러면 건강을 꼽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모들은 가족들의 건강을 가장 걱정할 텐데요. 자, 지금 우리 시민들의 건강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한 부분들이 좀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부분일 텐데 특히 이제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 체중 관리라는 게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제는 이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비만하지 않고 충분히 운동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골격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나치게 햄버거라든지 또는 샌드위치라든지 물론 이제 패스트푸드용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정말 나이에 비해서 비만도가 고도 비만인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음도입니다. 이 부인인 이 미셀 오바마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체중 관리, 다이어트 운동이거든요. 지금 건강한 미국, 헬스 아메리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의 경우에도 보던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이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체중 관리에 좀 신경을 써서 건강한 이 국민, 건강한 시민으로 좀 만들어지는데 또 이렇게 자라는데 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병의 근원이 비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비만의 실태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시민들의 비만 정도 수준, 지표 조사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또는 3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는 건강 지표 조사인데요. 보다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뢰도 높은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는데 시민들, 과연 서울 시민들, 유 진행자께서는 스스로 비만이다 아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장 의원님께는 여쭙지 않을게요. 네. 자, 서울 시민들은 실제로 몇 % 정도나 비만인지 한번 보시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4명 중 1명이 비만입니다. 꽤 높은 수치네요, 생각보다는. 그렇습니다. 비만율을 계산하는 부분은 아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쉬운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뭐 키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이 비율로 나누게 되는 그런 비율이 되는데 적정한 키에 적정한 이 몸무게가 사실은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키가 1m 50cm인데 체중이 120kg입니다. 이건 아마 비만이겠죠. 그렇겠죠. 또 키가 1m 80인데 체중이 50kg이라면 이건 좀 너무 저체중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체중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과소해도 적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4명 중에 1명이 들어간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몸무게를 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치가 굉장히 높네요. 4명 중 1명이 비만이다라고 하니까. 하여튼 이 수치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내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 25%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아닙니다.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것은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한 실태입니다. 실태. 그러니까 비만의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만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키에 맞는 정도의 적정 체중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체중을 넘어서는 경우에 우리는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뭐 좀 조금 넘는 숫자다.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면 뭐 아주 심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동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자유로운 어떤 그런 신체 활동이 힘든 정도의 비만. 우리는 흔히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경우에 사실상 매우 심각해지는데 이 고도 비만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2013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20대의 경우에 남성의 6%가 자유로운 어떤 사회활동, 신체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고도 비만입니다.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좀 적은 비율이긴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20대, 30대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어린 연령대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비만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 건가요? 이 10% 정도가 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10명 정도에 1명 정도 이상이 고도 비만입니다. 단순 비만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상당히 어떤 위태로울 수준 정도의 그런 비만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끔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비만의 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뒤에서 부르면 고개를 돌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오, 심각합니다. 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방치되다 보니까 네. 그런 비만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서는 주로 뭐 많이 못 먹었던 예. 네, 또 건강 그렇죠. 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영양이 또 과다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성장에게는 상당히 위태로운 위험한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이라는 객관적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30대들은 이제 저녁에 이제 음주다 이런 거 많게 되면 이게 배가 나오게 되잖아요, 실제로. 네, 이번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경우에도 보면은 네. 스스로가 비만인 경우에 객관적으로 비만이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의 어떤 비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네. 식습관 조절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비만인데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괜찮아.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키 1m 60에 거의 200kg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로 어린 이 초중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그 2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비만이 아닌데도 비만이라고 하는 경우거든요. 정상인데. 그렇죠.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심리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나는 비만이야 이러다 보니까 네.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외국의 경우 브라질 출신 또는 베네수엘라 출신들의 또 유럽 경우에는 네. 또 우크라이나 출신들의 모델들이 많은데 우리가 네. 소위 그런 모델들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깡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그래서 말랐어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말라깽이 모델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문제입니다. 키가 1m 80 되는데 몸무게가 34kg, 35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유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신체가 유지가 제 생각에는 제가 5살, 6살 때 몸무게가 아닌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주관적으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요? 시민들께서 네. 요 자료 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비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0.9%였고요. 네. 그다음에 비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 39.1%. 10명 중에 4명은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아까의 실태 조사보다 훨씬 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저 경우가 주로 연령대로 보면은 이 고등학교 여학생들, 중학교 여학생들 그리고 2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구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사회는 마른 체형, 또 마른 외모를 그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 외적 기준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음식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하다 보니까 보다 더 건강한 그런 어떤 신체의 활동의 발육에 상당히 또 저해가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네, 앞서서 조사 결과를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서울시민의 비만 실태 조사 결과도 짚어주셨고 서울시민의 주관적 비만 정도, 스스로 생각하는 정도의 그 비만 인지율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는 한 24% 정도가 비만이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 스스로는 내가 비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39%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면 바로 이 부분이 측정치와 네. 실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것을 측정한 어떤 지표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지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무게, 즉 다시 말하면은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몸무게 그리고 키를 정확하게 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지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그때의 기준은 왜냐하면 다른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뭐 영화 배우라든가 뭐 탤런트라든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로 이 씨름 선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예. 뭐 저도 가면 왜소하거든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나의 이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표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에 비하면은 나는 훨씬 더 살찐 느낌 또는 비만한 느낌을 가진다는데 사실 비만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런 저체중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연령대별로는 비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특히 젊은 층하고 예를 들면 노년층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보시면서 설명을 네.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연령대별로 비만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실제 자기가 적정 체중보다도 더 작은 경우 얼마나 되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의 경우인데요. 남성의 경우에 20대를 보게 되면은 저체중 비율
저체중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체중보다는 비만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이 30대의 경우를 보면 1단계 비만 이제 33.2%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0대 34%, 2단계 비만 더 큰 어떤 비만의 수준이 될 텐데요. 3.3%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30대, 40대 활동을 많이 하는 단계,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많이 있는 연령대에서는 체중도 찔 수밖에 없고 비만도 생길 수밖에 없고 저체중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는 50대부터는 조금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1단계 비만이 28.6%, 60대 27.7%, 70대 이상은 19.8%로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노년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의 어떤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받기가 힘드신 경우, 또 이런 경우들, 또 기초적인 어떤 복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보면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저체중의 경우도 6.3%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경우들인데요. 일본에 보면 상당히 건강이 악화되고 홀로 살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이 식사를 제때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경우에 심각한 저체중 현상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배가 덩짝에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노인들의 저체중 현상 또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위태로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으로 밥솥을 켜는지 안 켜는지, 밥솥에 전원 스위치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이게 원격에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밥솥이 켜지지 않으면 한 이틀 동안 켜지지 않으면 당장 달려가서 식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정도로 이 고령화되는 사회에서의 저체중 상태 조금 심각한 저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여성을 가볼 텐데요. 네. 여성이 심각합니다. 남성은 비만이라면 여성은 저체중입니다. 남성 비만, 여성 저체중. 저체중이 확실히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네, 보시면 뭐 여성들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보십시오. 비만보다는 무려 21%가 저체중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그리고 많네요. 30대의 경우 이제는 뭐 가정도 가지고 애들 먹다 남은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해지는 거죠. 서서히. 근데 40대가 되면요. 이제는 14.2% 여성들도 비만에 대한 어떤 우려 수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0대 18%, 60대 26.6%. 그래서 보면은 60대의 경우에 다이어트를 한다, 에어로빅을 한다, 50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현상도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70대 이상 경우에도 23.6%.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과체중되는 현상이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 또 분석도 또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호르몬의 영향 또 신체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좀 적게 활동하게 되는 어떤 현상들 또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고령자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한 편이지만 여러분들 그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중국에 또는 대만에 아침에 보면 이 여성분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타이치라고 그러죠. 태극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여성 고령 인구에 대한 어떤 비만도를 해결해서 좀 운동량을 기초 대사량을 갖다가 좀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결국 남성들은 이제 30, 40대 때 비만 현상들이 심하고요. 여성들은 20대, 30대 때 저체중 현상이 심하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만과 저체중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뭐 건강을 해치는 그 과다한 체중도 문제가 되겠지만 앞서서 20대 여성의 저체중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렇게 지나치게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 그 저체중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되면서 생기는 저체중 같은 경우에는 남성 70세 이상에서 우리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어떤 건강의 지표가 적정 체중이 중요한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날씬하게. 식사를 우리가 예전에 했던 한국 영화 유명한 영화 중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살을 빼다 보니까 거식증 더 이상 이제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신체 수준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 제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장모님 그 식사 잘하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체중이 과한 사람들은 체중을 또 줄이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할 텐데요. 최근 1년 동안에 체중을 줄이거나 또 유지하려고 노력한 분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좀 늘고 있겠죠? 좀 현대사회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체중 조절을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비만도가 높아졌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서울 시민들 해가 바뀌면서 얼마나 비만을 인식하고 있고 또 체중 조절을 시도하고 계신지 건강하기 위해서 바로 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표로 네네. 보죠. 이제는 운동하는 인구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해가 바뀌면서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의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시도하는 율이 46.8%, 채 50%가 안 됐습니다. 근데 2009년에 53%. 계속 늘어나는 그렇습니다. 거죠. 2011년 61.7%로 60%로 접어들었고요. 2014년에도 여전히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비만이 심각하다. 내가 이 체중 조절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표를 그대로 좀 두고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표 그대로 네. 좀 두시면요. 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것이 운동이냐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이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표를 보시게 되면은 걷기 시도를 한다. 이게 2008년에 57.4%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비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면 걷기 실천율도 높아져야 되는데 예. 그러게요. 보시게 되면은 2008년에서 2014년 거의 6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2% 정도가 감소했는데, 줄어버렸습니다. 네. 55.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 보조식품이나 어떤 다른 다이어트 제품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는 비율은 늘어난 반면에 정말 온 시민들이 워킹 이 걷기 운동을 하는 비율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ork 일도 중요하겠지만 work 발음이 좋아한다. 이 걷는 네.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는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걷는 이 시간이. 신진대사량을 가장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이 걷기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가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이렇게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형태보다도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의존한다. 뭐 그런 말씀이네요. 심각합니다. 이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2년 국민 생활체육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중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0대들의 경우에 남학생들은 46.5%가 운동 안 한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0대 72.9%가 운동 안 한다.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수다를 떤다든지 막 뜀박질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운동이 아니거든요. 네. 스포츠를 안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제대로 땀을 흘리면서 배드민턴이 됐든 아니면은 뭐 수영이 됐든 또는 뭐 축구가 됐든 일정한 시간 60분, 30분 네. 또는 땀을 흘리는 정도의 운동을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직 그냥 학원만 가는군요. 대학 심각합니다. 입시위해서.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세대가 50대, 네. 50대더라고요. 5, 60대.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비만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아까 추천을 해주시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울 시민들의 그 걷기 실천율을 비교를 조사를 결과를 보셨는데 그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도시 생활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인데 시간과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도농 지역 또 지방의 경우에는 좀 더 서울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테고요. 네. 또 공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 비율이 높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좀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또 10대, 20대의 경우에는 학습에 많은 시간이 투입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정작 운동을 하려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한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공원화 운동 이것이 상당히 이제 빛을 발하게 되면은 더 걷기 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성곽 주변을 네. 걷기 운동할 수 있는 둘레길들도 지금 남산 둘레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알려져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운동하는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외부 변수입니다. 이 중국발 미세먼지 황사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미세먼지 지수를 보고서 나이 연령대가 또 있으신 분들은 좀 어르신 분들은 나가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이기는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휴 시설들을 좀 늘려서 실내에서 상당히 공기 정화가 잘 돼 있는 그런 실내 공간에 대한 확보도 좀 필요하거든요. 반포 또는 강북 지역 몇 곳에는 그런 시설들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설의 확충도 앞으로 우리 이 온 시민이 건강한 서울 시민 또 활성화를 위해서 좀 추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워킹 걷는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비만을 이제 해소하는 데는 걷는 것이 가장 좋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가장 무리가 가지도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걷는 것이 이 도심 내에서는 또 그 운동으로서 또 덜 위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럼 시민들이 어느 정도 걸어요? 그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천율 같은 게 있을 때. 네,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걷기 실천율 저희 보여드렸었는데요. 적어도 한 절반 정도, 조금 넘는 수준까지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 자체가 좀 더 늘어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 국민이 사실은 걷기 운동은 사실 일상화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또 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15. 1115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5번, 1시간 걷기 운동을 하라. 이런 일주일에 5번? 그렇죠. 전체 매일 1시간씩? 매일 1시간씩이죠. 네.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라. 이런 어떤 운동의 실천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건강해야만 이 국가적인 건강, 국가적인 발전, 국가적인 경쟁력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만하지 않은 정말 건강한 서울 시민들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민들? 그렇습니다. 격렬한 신체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속도감을 내면서 하는 운동이긴 한데 사실은 이런 운동도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격렬한 신체 운동이 더 훨씬 더 체중을 빼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유 진행자께서 상당히 또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스피닝이라든지 자전거를 빨리 탄다든지 그다음에 빠른 축구, 우리가 풋살이라고 그러죠. 짧은 공간에서 오래 빨리빨리 뛰는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해서 또 수영 중에서도 또 장거리 또 트라이애슬론 같은 철인 경기 정도 수준의 장거리라든지 빠른 수영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도 건강을 확보, 격렬한 운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연령대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남성, 여성, 또 40대 일부까지 그런 어떤 연령대들이 충분히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시간적 여유, 또 공간적 또 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보다 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걷는 운동의 실천 비율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좀 격렬한 운동의 실천 비율보다는 훨씬 높겠죠? 일반적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인데 그래서 걷기 운동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가까운 거리는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리니까 200m, 300m 또 한 정거장 또는 2정거장을 미리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작은 건강이 우리의 큰 건강을 보장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오늘 참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신데요. 마지막으로 건강과 다이어트 비만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된 부분들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작심 3일이 되거든요. 작심 365일이 되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극을 좀 얻었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계획 일정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그 시간적으로 경과되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앱을 깔아 놓으셔서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보면 상호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강이 우선인 만큼 내 건강 내가 챙겨야겠죠. 많은 운동과 또 식이 조절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민의 비만 그리고 저체중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배종찬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